자, 우리 예외를 알고 한번 처리해 볼게요. 레슨 40의 exception이고요. 레슨 40의 exception. 자, 우리가 이미 예외를 많이 만나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잘못 쓰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자, 코드를 잘못 쓰는 것은 예외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오류예요. 그냥 이건 오류. 자, 내가 예를 들어, 자, let a는 10 이렇게 썼어였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아직 오류가 안 뜰 것 같아요. 자, 오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자, 내가 let a를 10이라고 했는데, 또다시 let a는 20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코드상의 문제예요. 코드상의 문제. 자, 내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작업은 절대 실행이 안 돼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선언된 변수를 또 선언하는 것은 코드를 잘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외를 처리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자, 이런 오류가 뜨는 것은 어떤 언어의 특징이라 그랬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바에서 내가 int a는 10이라고 하고 또 내가 int a는 1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무슨 오류가 뜰까요? 자, 이때는 실행 오류가 뜨죠? 자, 이때는 실행 오류가 뜨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떤 오류가 뜰까요? 컴파일 오류가 뜨죠. 그죠? 컴파일 오류. 자, 신텍스 오류 봤는데 컴파일 오류가 뜨죠. 자, 이 친구는 실행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고 이 친구는 컴파일 오류가 떠요. 자, 컴파일 오류는 어떤 걸 할 수 있다? 오류가 배포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배포라는 것은 어떤 거다?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자, 서버가 있어요. 서버. 자, 서버에 내가 개발자가 실행된 코드를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배포라고요. 이게 배포. 서버는 뭐예요?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이니까 이 코드를 실행하는 엔진이 동작하고 있겠죠? 자, 실행하는 엔진이 자, 동작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서버가 무슨 서버면 자바로 된 서버면 자, 무슨 엔진이 돌아가고 있을까요? 자, JVM이 돌아가고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배포한 이 코드는 자바 코드겠죠? 자바 코드. 자, 그럼 JVM이 자, 이 코드를 실행할 건데 자, 내가 여기서 실수로 int a는 10 int a는 10 두 번 썼어요. 자, 배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이 코드는 우리가 자바고요. 이 자바를 뭘로 변환해야 돼요? 클래스로 변환. 그쵸? 고마워요. 자, 클래스로 변환해야 되죠? 자, 클래스 파일이 실제로 배포가 되는 거예요. 자, 배포는 클래스 파일이 이렇게 배포가 돼요. 자, 근데 변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배포가 안 돼요. 배포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배포돼서 실행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컴파일 언어의 특징이에요. 컴파일 언어는 개발 속도는 좀 느려요. 왜? 내가 컴파일하고 확인하고 실행하고 컴파일하고 확인하고 실행하고 자, 그 다음에 배포해야 되고 그죠? 배포할 때마다 매번 새로 고쳐야 되고 자, 배포할 때마다 매번 새로 고쳐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거로운 일들이 있지만 자, 우리 인터프리터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자, 대표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자, 인터프리터 언어는 그냥 배포예요. 실행 도중에. 자, 서버는 자, 이 실행을 종료할 필요도 없어요. 종료할 필요도 없이 계속 배포가 되면 그대로 계속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컴파일 언어는 우리가 코드를 배포하면 서버가 다운이 돼요. 서버가 다운되고 다시 재시작한 후에 이 코드를 제자리에 놓고 실행돼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렇지 않고
바로 실행해요. 자, 그래서 인터프리트 언어는 내가 개발하는 속도는 빨라요. 왜? 바로바로 실행하니까. 하지만 내가 여기에 오류가 있는 코드를 썼어요. 자, 그것까지 배포가 돼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자,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의 차이점. 인터프리터 언어는 바로 실행하는 것이 인터프리터 언어더라. 자, 참고로 이런 거는 예외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오류예요. 자, 이번에는 예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예외.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패치로 자, 네이버에다가 메인 페이지를 가져올 거예요. 자, 네이버 메인 페이지. 자, 지금 어떤 오류가 뜨죠? course, 그죠? course라는 오류가 떠요, 그죠? 자, 제가 이제 여기 잘못 써서 이제 CO와 P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그죠? 자, 잘못 얘기했는데, course라는 오류가 떠요. 자꾸 이거 잃어버리는데. 자, 이거는 cross origin resource policy가 아니라 스트릭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 자꾸 스펠링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자, 이건 뭐냐면 네이버에서 자, 지금 자, 크롬이 자, 이렇게 하자. 자, 내 컴퓨터 안에 크롬이 있고, 그죠? 크롬 브라우저라고 할게요. 자, 내 컴퓨터 안에서 지금 현재 서버가 돌아가고 있어요. 서버. 자, 이 서버를 우리가 지금 현재 누가 띄우고 있냐면 웹스톰이 띄우고 있죠. 웹스톰이 띄우고 있어요. 자, 이 서버의 이름이 뭐였죠? 라이브 에디터였어요. 에디터. 자, 또는 이제 이런 개발 툴 말고 여러분들이 VS 코드나 뭐 VS 코드 계열의 것들을 쓰게 되면 자, 이 친구는 라이브 서버라는 이름의 서버를 띄울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저장되어 있는 리소스들을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네이버는 자, 지금 내가 요청해서 받아온 이 서버 주소가 여기 있죠? 자, 이 서버와 다른 서버에 있는 리소스죠.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는 서버. 자, 이때 네이버가 야, 너 왜 내 서버에 있는 리소스를 요청하고 있니? 너 원래 요청하던 서버에 있는 리소스를 요청해. 라고 여기서 오류를 띄워요. 그렇죠? 오류를. 근데 이 오류는 네이버에서 띄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인터넷 안에서 정책이에요. 정책. 자, 너가 원래 서버에서 있던 다른 리소스를 요청해. 패치로. 자,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을 여러분들이 위반한 오류예요. 위반한 오류.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상황을 얘기한 거고요. 자, 이런 상황이 이게 뭐다?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예외. 자, 예외는 실행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얘기해요. 또 한 글이 또 안 나온다. 이것을 예외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자, 이 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실행하려고 해볼게요. 지금 이 다음에 실행이 될까? 자, 패치는 비동기 함수라서 이 다음에 무언가 실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네요. 그죠? 말이 안 되네요. 자, 제가 이제 아까 전처럼 안녕을 여기서 실행하려고 했는데 아마 실행이 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친구를 실행하는 도중에 자, 이 친구보다 다시 정확히는 이 친구가 먼저 실행되기 때문이죠. 이게 비동기 함수라서 안녕2는 실행될 거였죠. 안녕2는.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 다음 코드가 실행되냐 안 되냐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거 말고. 자, 이거 말고. 자, 이거 주석을 좀 달게요. 자, 이건 이제 비동기 함수라서 이 다음 코드에서 실행되나 안 되나 확인하기 힘드니까. 자, 이번에는 문자열이 아닌데 문자열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볼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red의 n은 10이에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인티저죠? 죄송해요. 자, 넘버죠. 넘버. 자, 넘버에 to uppercase 이런 건 없죠. 자, 근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n에 to uppercase. 자, to uppercase는 누구 거예요? string 거죠. string에 to uppercase. uppercase라면 어떻게 되죠? 그죠? 대문자로 다 바꿔요. 내가 예를 들어 AAA면 대문자 AAA로 바꾸죠. 그렇죠? 근데 넘버에는 이런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오류가 뜨죠? 자, 이런 예외 상황일 때, 자, 이 다음 코드는 여전히 실행되지 않아요. 자, 이런 것이 예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자, 어떻게? 자, 이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dry catch. dry catch. try. 자, 여기 안에서 어떻게 해요? catch. 자, 이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예외를 잡고 그것을 우리가 출력하고 있어요. 자, 이거 말고도, 자, 내가 어레이를 만들 건데, 자, 예를 들어, 어레이. 자, red 어레이로 할게요. 자, 어레이를 만드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었죠? new array. 그러면 이제 어레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인자에서 쓰이는 이걸 뭐라고 불렀죠? 첫 번째 인자는 내가 1, 2, 3 이렇게 하면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길이가 들어오죠? 자, 길이. 지금 3개 비어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뜨죠? 자, 그런데 내가 실수로 마이너스 1을 썼어요.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이너스 1인 배열은 없죠. 최소가 0이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try catch로 잡을 수 있겠죠. 자, try catch. 자, 로그로. 자, 이번에는 E에 보면 메시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보통 이 친구를 많이 봅니다. 이 친구를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어레이 길이가 뭐예요? invalid, 유효하지 않다. 어레이 길이가 유효하지 않다. 자, 근데 제가 지금 고민을 좀 했던 것처럼 자바에서는 웬만하면 다 오류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나더 넘버나 어레이의 길이를 잘못 참조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한번 간단히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자, 문자열 13과 그 다음에 3을 곱할 수 없죠. 3을 곱할 수 없어요. 자, 이런 것은 오류예요. 이것도 예외 상황이죠. 보통은. 자, 근데 이거를 예외로 해버리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이걸 그냥 상태인 라더 넘버로 만들어 버려요. 자, 보시면 오류가 안 뜨고 라더 넘버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다시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 제대로 된 배열 1, 2, 3이 있어요. 자, 내가 어레이에 자, 두 번째까지 참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길이를 벗어난 친구를 참조하는 것은 오류예요. 자, 뭐예요? 배열의 길이를 벗어나는 것을 참조. 이것도 오류예요. 어디서? 자바나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오류예요. 하지만 오류가 아니라 뭐가 떠요? undefined를 띄우죠. 또는 대부분 언어는 0으로 무언가를 나누는 것을 싫어해요. 자, 이때도 오류가 떠요. 그렇죠? 수학적 오류, arithmetic exception 오류가 떠요. 하지만 뭐라고 떠요? infinity가 뜨죠. 자, 0과 가까운 수로 나누다 보면 자, 이런 거죠. 0.000000000000001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숫자가 점점 작아지다 보면 무한대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그냥 무한대 이렇게 해버리죠. 자, 이것도 뭐예요? 수학적 오류예요. 그렇죠? 이것도 상태로 표현하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인터프리터 언어라.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웬만하면 상태로 표현하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가 인터프리터 언어라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류를 보긴 힘들어요. 하지만 고급 개발자가 되면 오류가 생길 일이 있어요. 오류가 생길 일들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데이터를 통신해서 받아왔어요. 제이슨을 받아왔어요. 텍스트라고 할까요? 텍스트. 자, 문자열을 받아왔어요. 자, 나는 제이슨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한번 제이슨처럼 꾸며볼게요. A. 자, 이걸 작은 따옴표로 할게요. 작은 따옴표. 자, 중괄호 하고. 자, 큰 따옴표 A. 그 다음에 10 이렇게 썼어요. 잘된 제이슨 데이터였죠. 문자열로 객체를 표현한 것을 제이슨이라고 부르죠. 자바스크립트를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노테이션 표현했다. 문자열로 제이슨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객체로 바꿔볼 거예요. 자, 다시 객체로 바꾸는 거는 제이슨의 파서예요. 객체로 파싱하겠다. 누구를? 텍스트를.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이슨은 어떻게 되기 쉽다? 형태가 깨지기 쉽다. 내가 실수로 자, 요걸 빼먹었어요.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깨졌어요. 또는 끝에 잘렸어요. 데이터가. 자, 이거 제이슨이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제이슨은 아주 깨지기 쉬워요. 마크업 언어는 내가 예를 들어 여기가 깨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스크립트만 날리는 거예요. 그냥 스크립트만 날리고 나머지들은 살아남아요. 자, 이런 식으로 깨져도 꽤나 견고한 모습을 보여요. 근데 제이슨은 어때요? 다 깨져요. 이거 자체가 객체가 될 수 없어요. 자, 내가 이 스크립트를 조금 잘못 쓴다고 해서 전부 다가 깨지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다 깨져버려요. 자, 그래서 굉장히 취약해요. 형태적으로. 하지만 가볍죠. 그래서 많이 써요. 다시 와서. 자, 이때 어떤 오류가 떴어요? 자, 너 제이슨으로 파싱할 수 없대요. 이거 예외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죠. 예외예요. 이 다음에 내가 뭔가를 실행하려고 하면 안 되죠. 멈췄나요? 자, 내가 실행되지 않으면 멈춘 거죠. 멈췄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외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through, try, catch, 다음에 쭉 넣고, 자, 로그에 2점 메시지. 그러면 그 다음 코드는 짠 실행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인 try catch를 배워봤고요. 자, try catch를 우리가 중첩해서 쓰는 자바 문법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try catch를 중첩해서 쓰지 않아요. 자, 오류가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오류들을 뭐 캐치로 익셉션을 잡고 캐치로 IO 익셉션을 잡고 SQL 익셉션을 잡고 익셉션을 잡고 자, 이런 식으로 중첩을 해서 자, 여기 코드에 뭐 예를 들어 통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게 있고 다른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 오류가 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캐치를 계속 중첩해요. 캐치해, 캐치해.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중첩을 해요. 그리고 객체는 예를 들어 통신과 관련된 걸 처리하고 자, 여기서는 뭐 SQL과 관련된 걸 처리하고 여기 넘버와 관련된 걸 처리하고 자, 이런 식으로 중첩해서 씁니다. 자, 이게 자바식 익셉션이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퉁 해버려야죠. 전부 다 닫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파이널리라는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파이널리는 무조건 실행되는 거예요. 오류가 뜨든 안 뜨든 여기다가 파이널리 얘는 뭐예요? 무조건 실행. 자, 제이슨을 파싱하는 중입니다. 자, 이 친구는 무조건 실행돼요. 자, 오류를 안 띄워볼게요. 자, 오류를 안 띄워도 여기 지금 막았어요. 그쵸? 뜹니다. 그쵸? 오류가 떠도 실행, 안 떠도 실행. 그쵸? 이렇게. 자, 보면 제이슨 파서의 오류가 꽤나 정교한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세요? 자, 너가 만든 이 문자열이 문제가 좀 있는데 쉼표 또는 닫는 게 잘못된 것 같아. 내가 파악하기에. 그죠? 내가 파악하기에 쉼표 또는 닫는 게 잘못된 것 같아. 거의 정답에 가깝죠. 그죠? 지금 닫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키 값에다가 문자열을 이렇게 키 값에다 문자를 하나 뺐어요. 자, 보면 unterm intense string 뭔가 스트링 쪽에 문제가 있대요. 자, 스트링 쪽에 문제가 있죠. 그렇죠? 스트링 쪽에 문제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오류를 띄워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작성한 이 문자열에 문제가 있다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 through exception을 배워볼 거예요. through exception. 이런 오류들이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대체로 오류를 안 띄우고 있고 try catch로 오류를 잡을 수 있고 finally로 오류가 뜨든 안 뜨든 처리할 수 있다. exception이고요. 자, 이번에는 오류를 왜 던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와서 새로 만들기. 자, HTML 파일 lesson 41 through exception이에요.
through exception. 타이틀은 예외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예외를 위임하는 거예요. 예외를 위임. 예외 위임, 예외 발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타이틀은 예외 위임. 이거를 다른 말로 발생이라 부르죠. through 문법을 배워보는 거죠. 스크립트로 자, 여기 띄우고 자, 정확하게 일단 얘기하자면 예외를 발생하는 이유는 트라이 캐치로 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냥 발생하라는 게 아니라 자, 예외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뭐다? 나를 쓸 때는 무조건 트라이 캐치를 해. 자,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런 목적을 하는 건데. 자, 내가 through를 한번 해볼게요. 예외를 exception. 자, 여기는 exception이 아니라 자, exception이 아니라 error예요. error. through error하고 자, 가로하고 강제 오류 발생입니다. 자,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코드가 실행이 안 된다 그랬죠? 안 되죠? 그죠? 자, 이딴 걸 왜 써? 가 되죠? 이딴 걸 왜 써? 자, 왜 쓴다고요? 자, 날 쓸 때 무조건 트라이 캐치를 해. 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써볼게요. 주석 달고. 자, 예를 들어서 자, a 더하기 b를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const의 sum이에요. sum은 자, A와 B를 받아서 A 더하기 B를 할 거예요. return A 더하기 B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숫자만 sum을 하는 친구예요. 자, 이 친구는 뭐만 sum을 한다? 숫자만 sum을 할 거예요. 자, 수만 더하는 sum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수만 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만 더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을 더하기를 하니까. 자, 볼게요. 자, 로그로. 자, sum을 호출할 거예요. 10, 20. 숫자 잘만 하는구만. 그쵸? 잘만 하는구만.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10, 20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문자열이 나오죠.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이 함수한테 원하는 상황이 아니래요. 자, 그럼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숫자만 더할 거야. 자, 숫자만. 자, 그러면 숫자인 친구만 더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내가 편법으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자, 양의 보호를 붙이면 자, 숫자로 형변환이 된대요. 자, 양의 보호 이렇게 붙이면 숫자로 형변환 된대요. 오, 난 숫자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자, 여기서 의기양양해져 있다가 자, 여기다가
누군가가 10이라고 보냈어요. 문자의 10을 숫자로 형변환했네. 잘 됐어. 그런데 내가 변환할 수 없는 데이터를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나더 넘버가 뜨죠. 자, 방법은 많아요. 자, 이렇게 더하기 양의 부호를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곱하기 1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곱하기 1. 자,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양의 부호가 제일 좋죠. 좋습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넘버로 형변환하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명시적이고. 자,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은 다 동일한 거고요. 자, 그런데 불청객이 왔어요. 자, 이 친구. 자, 내가 받아온 파라미터가 뭐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조건 숫자로 바뀔 수 있는 친구면 좋겠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만약에 이 받아온 친구가 나더 넘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is 나더 넘버예요. 뭐가? A가. 자, 근데 둘 다 숫자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 숫자 and is 나더 넘버가 B. 자, 1때만 리턴을 할 거예요. 1때만 리턴을 할 거예요. 자,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강한 경고를 줄 수 있을까? 자,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수로 자, 숫자만 보내요.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뜨죠. 오류가 뜹니다. 자, 이거 두 개도 안 된 것 같아 보인다, 그렇죠? 왜 그럴까? 예, 이거 두 개는 돼야 될 텐데. 여튼 이거 주석을 달아볼게요, 그렇죠? 자, 지금 보니까 A와 B가 죄송해요. 자, is not a number냐고 물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냐고 물은 거잖아요. 숫자가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죠. 숫자가 아닌 게, 그러니까 숫자야 라는 것을 이렇게 반대로 써야 되죠. is not a number는 아니야. 죄송해요. 잘못 썼어요. 종종 합니다. 자, 바보 같은 건데. 자, 이게 지금 is 숫자가 아닌 거지? 라고 묻는 건데, 그게 아니야. 그렇죠? 숫자야. 숫자가 아닌 거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죠.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 물어보면 여기서만 오류가 뜨죠. 자, 그러면 이 sum이라는 친구를 쓰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try catch를 써야 되는 거죠. 자, try catch를 그리고 로그로 간단히 메시지를 띄우면 좋겠죠. 볼까요? 자, 수로는 언제 쓰는 거다? 나 쓸 때 너가 꼭 트라이 캐치 써. 나 쓸 때 트라이 캐치로 꼭 잡아. 라고 할 때 쓰는 것이 수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쉬었다 와서 다시 또 조금 더 해볼게요.